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3편 생명보험, 이번에는 생명보험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주요 상품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의 주요 상품,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보험 하면 종신보험 가장 익숙한 보험이시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요. 이 생명보험 상품은요, 나오는 상품 다 중요해요.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명보험이 10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적으로 그리고 4점 배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편과 2편이 내용이 어렵고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3편하고 4편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3편하고 4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좀 더 낫다. 그 3편, 4편 다 만점 받으시면요. 1편, 2편에서 좀 부담이 덜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개요입니다. 보장 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 그래서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만 있는 종신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이 처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을 볼까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사망보험을 지급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종신보험은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해놓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보험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기보험입니다. 똑같이 사망보험금인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80세 2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건 정기보험의 특징이에요. 종신보험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여러분 종신보험도 있고 좀 전에 말씀 정기보험도 있고 변액종신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종신보험만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자 들어가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 수준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입니다.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서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여러 개의 보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주계약은 사망이지만 정말 다양한 특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 종신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요. 재산보험에 있는 질병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신보험의 특징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뭐예요? 보험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이런 식으로 나와야 종신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생존 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다. 여러분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대부분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우리 연금보험이나 이렇게 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만 저축성 보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더 크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크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요.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해 설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랬는데 특약이 제한되나요, 여러분? 종신보험? 특약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보장성 보험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편에서 세제 배우셨죠?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보험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엄청 히트했던 상품이 바로 교육보험입니다.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판매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육보험은 어떤 거냐?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도 학고율이 높지만 우리가 부모가 갑자기 유고 시에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하셨던 부모님들께서 교육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모 생존 시 교육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해도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생존보험입니다만 사망 시에도 교육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생존 시만 교육자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망 시만 지급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둘 다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종신보험 활성화와 학자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보험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니까 뭐 재산보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교육보험은 뭐를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래야지 맞는 게 되겠죠. 부모의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액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교육보험을요. 변액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밑에 어린이 보험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린이 보험인 거죠. 교육보험 아니고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 어린이 보험은 그 어린이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틀립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험은 이제 15세 미만이 가입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15세 미만 사망 담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무효 사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보험 보시면요. 후유장애를 잘 보장해줘요. 사망은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 이전에 부모 사망 시 학자금이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형태도 판매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보험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어린이 보험에다 이런 것도 마련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우리 어린이는 15세 미만 사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은 사망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일부 1원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만 15세 미만 시 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그랬는데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사망을 하셨다. 15세 미만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원래 아이가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책임준비금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준비가 나가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속상하시잖아요. 보험료까지 다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이 1,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책임준비 1,000만 원인데 납입보험료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럼 1,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 사망하면 해지한금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지급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요.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여러분 중도인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관대출과는 다른 거예요. 약관대출은 이자 내고 돈을 빌리는 거지만 중도인출은 돈을 찾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보험을 저희가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유니버셜은 일반 계정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아니에요. 일반 계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기본 보험금에 공시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립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사실은 유니버셜 보험은 독립적으로 판매되기보다는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상품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러면은 종신보험인데 이게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 이러면은 연금보험인데 추가 납입 중도인출 가능. 그러니까 이 기능을 붙이는 어떤 앞에 유니버셜이 붙여지는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이 있다라는 상품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유니버셜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유니버셜 운영은 변액 상품으로 개발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유니버셜 변액
보험,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 이런 거 존재합니다. 그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른 상품에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액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인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에 정의를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장애인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 자, 여러분 실제 시험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장애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틀리는 거고요. 자, 국가유공 상의자는 장애인 보험에 가입 대상이다.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상의자가 몸에 어떤 상해를 입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을 상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 상의자니까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애인 보험에 장애인의 보험 가입 및 기준 및 절차 보겠습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가입 가능합니다. 심사 부서는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심사를. 그러니까 차별 두면 안 됩니다. 차별 두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청약 거절 금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거나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관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여러분 외우실게요. 장 33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 보험인수, 계약인수에 대한 모범 준수 제정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제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 및 최소생계 유지,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보험이고요. 2001년도에는 일반 보험에 비해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나 입원이나 통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이 처음 나왔고요. 2014년에는 무슨 보험도 나왔냐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장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장애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는요, 보험계약의 보험금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과세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수익자이면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5%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일반 보험은 몇 프로예요? 보장성 보험 공제 12%죠. 근데 장애인분은 몇 프로? 예, 15%. 근데 요거는요, 예, 소득세법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돼 있지 않아요.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제도성 스탁도 도입이 되어서요,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준은요,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사 기준은 똑같이 일반 보험 계약자랑 똑같이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안 돼요. 그건 또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죠. 그래서 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똑같이 일반인도 거절이다 그러면 장애인분도 거절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인수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금보험은 세제 부분에서 또 보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세제 혜택을 주는 보험이 연금저축보험. 그렇지 않은 게 연금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노후의 안전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 준비된 상품이고요. 연금보험의 특징은 기간을 두 번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기간을 봤을 때 연금이 개시됐다. 예를 들어 60세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가입한 때부터 이 연금이 개시되기 전을 저희가 위험보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60세에 개시됐어요. 그럼 저희가 이 이후 기간을 연금 지급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1보험 기간, 이걸 제2보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보험 기간은 위험보장 기간, 2보험 기간은 연금 지급 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보장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뭘 지급한다고요? 채빈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하게 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 일부 중복된다?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복은 없어요. 자, 개시부터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의 지급 방법은요, 종신형으로 지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보험기간에 지급하는 거가 죽을 때까지 가입할 수도 있고요. 확장연금형은 연금 지급기간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몇 세까지 하겠다, 뭐 20년 동안 하겠다 이런 거고요. 기간에 적립금이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 그걸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연금형은 요 세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혼합연금형이라고 해요. 자, 이 중에서 종신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 그러니까 내가 혼합을 종신하고 확정연금을 혼합을 했다. 그랬다고 할 경우에는 이 종신연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신연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그러면 개시가 됐어요. 연금 개시가 된 이후에는 뭘 할 수 없다?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은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근데 종신연금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혼합연금형이 요 두 개만 했다. 그럼 해지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종신연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 이게 바로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 여러분들 세제 혜택에서 좀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세제적격 연금은요, 9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2000년도까지 판매된 상품을 저희가 개인연금 저축제도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조세특례 제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을 해줬고 72만 원까지, 그래서 좀 금액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01년도로 넘어오면서 연금저축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했고요. 요때 이제 소득공제가 이제 금액이 커지죠. 400만 원까지 커지는 그런 어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의 이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고 몇 년간 수령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뭐 소득공제 해주겠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013년에 이게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금을 고객분들에게 이제 가입하고 장려해 줄게, 세금 깎아 줄게, 가입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엔 납입기간이 최소 납입기간 10년이었거든요. 연금 최소 10년은 부어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연금으로 효과가 있지. 근데 이제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이거를 5년으로 줄여줬어요. 5년만 납입해도 돼. 세제 혜택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납입기간 5년, 그 다음에 가입 연령도 옛날에 18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연령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한도도 연간 1,800만 원까지 이제 열어줬고요. 그래서 분기 1,800만 원, 그럼 틀립니다. 연간 1,800만 원.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고 이제는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을 마련을 해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한 번 또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소득공제였거든요. 소득공제. 소득에서 금액을 깎아줬어요. 근데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걸로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액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 바꿔서 나와요. 자,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기타 이제 연금 상품의 기타 상품으로는요, 일시납 즉시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돈을 한꺼번에 빵 내놓고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액연금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이건 특별 계정에 운영되는 투자 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그런 형태를 가진 걸 변액연금이라고 하고요. 외화연금이라는 것도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요 생명보험의 상품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